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밤 9시 52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개파락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61선 부근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303이라는 넥라인 부근에 와 있기도 하고 해서 개파락 많이 했고 이 정도 했으면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양봉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기대감을 확 다 무너뜨리고 오히려 더 급락해서 아래쪽으로 확 밀어 제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뭐다? 8월 20일 날 저점이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8월 20일 날 저점이 301.1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점이 301.15고요. 사실상 이 301.15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8월 20일 날 저점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예. 붕괴가 사실상 어떤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3월 달부터 보시면 계속 저점이 높아졌거든요.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던 것이 드디어 끝날 수 있다라는 거. 드디어 여기 8월 20일 날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붕괴가 돼버린다면 드디어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일이 처음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상승 추세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상승 추세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게 상승 추세고,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점은 안 낮아졌죠. 내일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건 상승 추세는 끝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상승 추세는 끝. 물론 상승 추세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하락 추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라고까지는 그렇게 강력하게는 아직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시장이 좀 술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넣어두고, 일단 내일 저점을 깨면 확실히 일단 상승의 힘은 맛이 같겠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국 코스피가 한 짓은요, 보시면은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쓴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61선, 303, 넥라인, 그리고 심지어 전저점의 지지력이 있는 이 자리까지 장중에 개파락으로 해서 쫙 밀어버렸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 선물 매도 치면서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오늘도 좀 과하게 힘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한마디 좀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떤 뭐 과하다, 뭐 적당하다, 뭐 건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걸 가지고 매매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과하지만 다음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과하지만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뭐 과하다,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의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을 파악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게 좀 과한 것 같다, 어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오늘 하락이 과했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상승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 만약에 여기서 상승 베팅을 하고 싶으면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단타라도 치고 싶으면 이 콜옵션에 최소한 양봉이 나온 다음부터, 뭐 그죠? 최소한 양봉이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 반등을 바라보거나 어쩌나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매매는 그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베팅이나 이런 거를 아직 하기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다만 콜옵션이 이 15에서부터 2까지 죽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밖에 안 걸렸고, 오늘은 더군다나 56%씩이나 하락했기 때문에 310콜 같은 경우, 이거는 조금 오늘 정도가 과했다라고 이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야, 콜옵션이 오늘 마이너스 56% 죽었으니까 내일은 콜옵션이 반드시 반등할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요. 그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쨌든 이 엔진에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엔진에. 제 차는 디젤 차거든요. 그래서 5000rpm까지 쓸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 과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한 3000rpm, 4000rpm쯤 쓰면은 과하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지금 4000rpm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엔진을. 근데 여기서 과했어요. 과하지만 5000rpm 못 찍을까요? 찍을 수 있어요. 과하지만 더 갈 수 있어요. 레드존까지 칠 수 있어요. 레드존까지 가서도 엔진이 돌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되겠어요? 레드존에서 계속 오랫동안 돌아버리면 이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엔진 과열이라든가 뭐 엔진 오일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열된 부분, 그렇게 엔진이 5000rpm 이상으로 레드존에서 오랫동안 돌아버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아, 근데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RPM이 지금 어디쯤 돌고 있을까? 아, 그러면 지금 건전하다? 지금 불건전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변동성 지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뭐 봉의 길이도 짧고 해가지고 비유를 드리자면 이런 거죠. RPM이 뭐 한 5000rpm까지 쓸 수 있는 제 차인데 1500rpm, 1200rpm 이 정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멀리 갈 수 있고 엔진에 무리도 안 걸리고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엔진에 무리 안 주고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작용도 없이. 그런 걸 좀 건전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과하다 어쩌다 건전하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저만의 방법이고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되시면은 그냥 패스 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다, 나는 이 방법이, 난 네가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뭐 물어도 보시고,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 뭔가 얻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고,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저만의 시장을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지금 큰 월봉상에서 보면요, 지금 제가 금융위기를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제 그런 힘의 논리 차원에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이 목적지예요. 부산 다 왔어요. 분명히 부산 다 왔는데 안 멈추고 계속 가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네. 백사장인데 차가 안 멈추고 계속 가네. 지금 바닷속으로 꼬라 박힌 거예요. 지금 목표치 초과해가지고 오버한 겁니다. 바닷속으로 차가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 가는 거죠, 그죠? 맛 가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락을 서울 가는 거라 생각해 봅시다. 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서울 가는 거예요. 서울 다 왔어요. 그럼 멈춰야지, 그죠? 하락 멈춰야죠. 근데 더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파주 연천까지 올라가요. 파주 연천 올라가서도 안 멈춰. 계속 가요. 그래서 북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 북한 넘어가면 끝이 안 좋겠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든 일단 끝이 안 좋을 거예요. 북한으로 넘어가면. 그럼 반드시 다시 서울이나 어딘가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일매일 과한지 어쩐지 월봉 차원에서 이게 과하다 어쩌다 이런 거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위치를 판단하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얘는 뭐 휴식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뭐 저만의 시장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한국장 어쨌든 내일도 저점이 조금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301.1이라는 저점을 좀 붕괴시키긴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 싶으면 조금 쉬긴 쉬어야 된다. 조금 휴식이 필요한 자리긴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휴식하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휴식을 하면서 303 자리에 다시 한번 터치해 줬다가 거기서 이제 저항 느끼면서 못 넘어가면은 아래쪽으로 더 많이 빠지는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내일도 더 코스피가 짜자자작 빠져버린다면은 오히려 이제 반등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참 얘기하고 끝낼까요? 예. 변동성 지수는 중요한 라인 27인데요. 일단 27을 딱 찍었습니다. 27 딱 찍었어요.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하고 변동성은 같이 터질 거예요. 한국만 27을 넘어가고 한국만 70, 80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미국도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 미국은 변동성 지수가 보시면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죠. S&P 빅스는 35를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나스닥 빅스는 41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한가운데 떠 있어요. 지금 빅스는 지금 현재 30이죠. 그러니까 아직 좀 애매한 자리. 27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조금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분간 여기서
조금 놀아야 된다. 27 부근에서 좀 놀거나 여기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튀어오르는 과정이 좀 너무 좀 불건전해서, 아니면은 어떤 뭐 진짜 끔찍한 이슈가 있다면, 진짜 안 좋은 악재가 있다면 요렇게 3월달처럼 폭락할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 27 부근에서 뭐 좀 와리가리 하면서 놀지 않겠냐, 요런 모습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 빅스도 만약에 이 위쪽으로 넘어가고 진짜 같이 하려면은 지금 35대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30에 와 있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뭐 시장이 막 그렇게 폭락을 하고 요럴 준비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긴 할 건데요. 미국장 한번 봅시다. 솔직히 언제 어떻게 반등할지는 몰라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빠지는 게 상당히 좀 건전한 편입니다. 건전한 편이에요. 한국은 보시면은 막 그 미국장이 영향을 받아가고 개파라 간 뒤에 중요한 저항을 막 장중에 힘으로 팍 밀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막 보이는데,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막 힘을 남용하는 이런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보시면 힘을 여기서 이 9월달 초에 힘을 좀 썼다가 다시 충전하고 다시 힘을 좀 썼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좀 힘을 아껴가면서 써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하락이 건전해요. 하락이 건전해. 굉장히 어떤 목표치가 크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오늘 밤에 이걸 이제 어떻게 붕괴시킬 거냐. 분봉상에서는 어떤 중요한 넥라인을 좀 붕괴시키고 이런 모습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림판에 제가 그려드렸던 거, 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안착하느냐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밤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이렇게 이 넥라인 자리에서 시초가를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쭉 그냥 밀어버리면 좀 건전하게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뭐 오늘 솔직히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서 앞으로 흐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붕괴시킬 거냐. 일단은 밑으로 내려와 있긴 한데, 분봉상에서는 일단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확실하고 일봉상에서도 내려와 있긴 한데, 이 일봉상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자리는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명백한 그림을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 일봉상에서는 이 넥라인 붕괴라는 사실을 아직 명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인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뭐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다만 어쨌든 요런 거 정도는 한번 우리 생각은 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요거 선물로 보면 잘 안 보이고 요거는 현물로 보면 좀 잘 보이거든요. 나스닥 지수 현물로 놓고 보면은 요런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요게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약간 좀 큰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죠. 최근에 나스닥은 뭐 한 5거래일, 7거래일쯤 오르고 3거래일 조정받고, 많이 오르면 11거래일 오르고 3거래일 조정받고, 한 뭐 7거래일, 10거래일 오르고 한 3거래일 조정받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어떤 패턴, 한 3일 오르고, 한 뭐 5일, 7일 오르고 3일 빠지고 5일, 7일 오르고 3일 빠지는 이런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보시면 언제부터 빠졌나요? 나스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봅시다. 6거래일 빠지고 나서 지금 현재 반등 하루, 이틀 반등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다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리고 오늘 7거래일째죠. 예. 어떤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락엔자의 목표치, 하락엔자의 하락해야 되는 목표치는 덜 채웠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이 기간적인 목표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지난번 나스닥이 빠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까지 해서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가 6거래일째였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다른 하나의 관점이겠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달러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계속 자빠지는 게 결국 달러예요, 달러. 보시다시피 달러가 최근 4거래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동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5거래일 동안 보시면 코스피 계속 빠졌거든요. 이런 점들 어쨌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달러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달러가 박스권일 때는 지수도 오를 수 있었는데, 달러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니까 한국장도 5거래일, 뭐 물론 연속은 아니지만은 한국장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어떤 뭐 큰 변동성을 만들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큰 변동성을 만들 때는 아닌 것 같다. 막 3월달처럼 그렇게 폭락할 준비는 아직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빠지면은 3월달처럼 갑자기 빠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장대연봉 푹푹 뽑아내면 추격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 추격하면 되고, 아무튼 뭐 지금은 아직까지 뭐 어떤 돈을 움직이고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좀 손 놓고 보다가 뭐 여기서 좀 확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그때 돈 집어넣으셔도 뭐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매집 가능하다라고 써놨으니까 뭐 살살살 매집을 하시든지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요리는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뭐 방향성이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판단은 직접 하셔서 제 채널 잘 이용하셔서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